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말수가 줄고 동네에서도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노인이 된 것 같고, 가끔은 거울을 보다가 내가 이제 누구에게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십니까? 그 생각이 스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켜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드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뒤로 신기하게 사람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저분이 앉으면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평생을 묵묵히 살아오셨습니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미루고 남에게 패기칠까봐 조심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온 그 삶이 사실은 가장 깊은 힘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도 공간이 무거워지는 사람과 들어오기만 해도 공간이 가벼워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차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전체가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걸음걸이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실 때 어떤 분이 옆에 앉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만으로 기다림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그 느낌. 혹은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떤 어르신이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왠지 이 버스가 목적지까지 잘 갈 것 같다는 이상한 안도감.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조문객들이 넘쳐서 북적이는 곳이 있고 적막하게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분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오랜 세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 살면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던 그런 순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빈 식당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평생 먼저 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집안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누가 먼저 가족을 모았습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누가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까? 형제들이 다툴 때 누가 먼저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누가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셨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을 가르치고 쓰고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은 당연히 강한 줄 압니다. 먼저 간 사람은 당연히 괜찮은 줄 압니다. 먼저 간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먼저 가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더 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빈 가게에 망설임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가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존경했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오셨습니다. 회의 자리에도, 기도 자리에도, 위로의 자리에도 한 번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항상 먼저 오십니까?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오면 다른 사람이 조금 편하게 들어오거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생 내가 먼저 해야겠지 하며 사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싶습니다.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았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얼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매끄럽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흔들렸으면서도 결국 자리를 지킨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으로 만들 수 없는 빛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생기는 빛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50년을 채소를 파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허리는 굽으셨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채소를 파는 가게가 여럿 있는데 사람들이 유독 그 할머니 가게 앞에 많이 모였습니다. 같은 채소였습니다.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서도 그 할머니한테 왔습니다. 어느 날 그 시장을 찾은 젊은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왜 다들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무얼 했겠어요? 그냥 견뎠을 뿐이지요. 여러분, 견뎠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견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면서도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굴에 남습니다. 그 무게가 걸음걸이에 남습니다. 그 무게가 앉는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무게를 알아봅니다. 빈 식당에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따라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분은 살아본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꾸밀 수 없습니다. 배워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낸 시간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상처들, 억울하게 참았던 그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혼자 삼켰던 그 눈물들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가장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처 없이 깊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그 상처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저분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가? 대답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그 순간을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일이 많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소식이 끊깁니다.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늙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가져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두고 갑니다. 빠른 걸음 대신에 깊은 시선을 두고 갑니다. 큰 목소리 대신에 조용히 듣는 귀를 두고 갑니다. 많은 약속 대신에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두고 갑니다. 쉽게 판단하는 능력 대신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두고 갑니다. 젊은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서 빨리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서 그냥 앉으십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 차이를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공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젊을 때의 힘과 나이 들었을 때의 힘. 젊을 때의 힘은 빠르고 크고 눈에 보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의 힘은 느리고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느리고 조용한 힘이 공간을 바꿉니다. 사람을 모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쌓였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젊은 사람이 평생을 가져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서 쌓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야 덕이 쌓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보아온 바로는 사람의 가장 깊은 품격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화를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았던 일, 따질 수 있었는데 그냥 넘긴 일, 미워할 수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은 일, 갚아줄 수 있었는데 갚지 않은 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냥 참은 일,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삼킨 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순간들,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순간들, 바로 그 순간들이 여러분 안에 덕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덕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덕은 참은 자리에 쌓입니다. 억울함을 삼킨 자리에 쌓입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리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참아오신 그 모든 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가장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단단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동물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듯이, 아이가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듯이 어른들도 사실은 그 단단함을 알아봅니다. 다만 말로 설명하지 못할 뿐입니다. 빈 식당에 들어가 앉으신 여러분 뒤로 사람들이 따라 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음식 냄새를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참아온 그 무게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 무게가 풍기는 안도감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앉으면 피곤하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옆에 앉으면 쉰다. 그게 사람의 크기다.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옆에 앉으면 쉬어지는 사람, 빈 식당에 앉으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덕이 찼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한 일로 사람을 모읍니다. 나이가 들면 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모읍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저것이 내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스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오늘 처음으로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를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 남기며 산다는 것을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습니다. 따뜻함이 남습니다. 안도감이 남습니다. 살아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크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 시간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 앉았던 그 자리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따라 들어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그분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너의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신 여러분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조금 더 살고 싶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외로움도 좋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일도 좋고 그저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한 줄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처럼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살아온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듣지 마시고 평생 묵묵히 살아오신 가족이나 오랜 친구분께도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그분도 오늘 처음으로 내 삶이 작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습니다.